J뮤직 아카이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나도 됐을까? 네, 일단 본인 소개에 앞서서 오늘의 주제를 알려드리겠는데요. 뮤직 매거진이라는 일본 잡지가 있는데 뮤직 매거진이라는 잡지에서 얼마 전에 지난 4월호였죠? 4월호에서 좀 흥미로운 기사를 다뤘습니다. 2010년대에 발표된 앨범 베스트 100 베스트 이제 100이라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그 100장의 앨범을 소개를 했는데 오늘은 그 차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일본 음악 전문가이신 황선업 씨를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황선업 평론가라고 합니다. 저 네. 일본 음악 굉장히 좋아하고 예. 오랫동안 좀 글로 썼는데 저는 이제 요즘 일본 음악을 좀 많이 듣는 편이어서 그래서 모셨습니다. 네, 저희가 요즘 음악을 좀 몰라가지고. 오래된 사람들이라 계신 분들 너무 막 옛날 음악에 조예가 너무 깊으셔가지고 제가 오늘 잘 이렇게 뭐 같이 할 수 있을지 제가 잘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즐겁게 뭐 얘기하고 황선업 씨 덕분에 선업 씨만 20대고 우리 네, 황선업 씨 나머지는 다 덕분에 우리 나머지는 30대네. 채널 청취자가 비로소 조금 젊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행인데 네.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황선업 씨는 그 평론가 그 모임인 그 이즘의 멤버이기도 한데 그 이즘 어떤 모임인지 좀 알려주세요. 이즘은 그 평론가신 이제 임진모 선생님이 이끄시는 대중음악 웹진이고요. 저는 2010년부터 2010년? 오래되셨네요. 꾸준히 좀 글을 써오고 있고 매주 오프라인 모임도 하고 같이 이제 얘기하는 시간도 굉장히 많고요. 본인이 쓰고 싶은 글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장르라든가 네. 이런 것들에서 같이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이쯤에서 일본 음악을 이제 전문적으로 전문 다루고 담당하고 계시고 계시는 네. 또 그러면은 그 임진모 선생님 때문에 이짐이구나. 그쵸. 네. 이름의 혹시 약자. 그렇지 않나? 맞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꾸준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진짜 네, 몇 안 그렇죠. 되는 웹진이고요. 아. 네. 그리고 또 그 브런치에 요즘 주간 네, 제이팝이라고 브런치. 매주 그 네, 구독해서 보고 있어요. 최신 일본 음악에 대한 글을 계속 쓰고 계시잖아요. 네, 매주 이렇게 신곡 소개 같은 거 하고 있고요. 중간 브런치 주소 지금 밑에 나가고 있죠. 네, 참고해 주시고요. 네, 많이들 좀 찾아주시고요. 주간 그 신부뿐만 아니라 뭐 이런저런 제가 쓰고 싶은 글이 있으면 되게 비정기적으로 게으르게 좀 쓰고 있긴 한데 네. 사실 저도 이 주제를 들었을 때 저도 뭐 사실은 2010년대 앨범 제 개인적으로 50장을 이미 뽑아서 올려놨었거든요. 아, 브런치에 그게 올라가 네, 있나요? 올라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거랑 오늘 보시는 거랑 제 브런치 있는 거랑 비교해보면 비교해 재밌겠네요. 보시- 네. 재밌겠다. 굉장히 이 뽑는 사람에 따라서 얼마나 리스트가 달라질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도 같이 보시면 아까 나갔던 재밌지 브런치 않을까. 주소 다시 와! 네, 지금 다시 또 나가고 있죠? 꼭 가서 참고해 주시고 비교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순위를 본격적으로 좀 알아볼까요? 뮤직 매거진 3월호였는데, 예, 4월호가 아니라 3월호였군요. 예, 여기에 소개됐던 이 차트를 좀 이제 알아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이 100위권 차트를 전부 알아볼 시간이 있으면 좋은데, 그건 무리이기 때문에, 또 100위권에 대한 그 자세한 순위 소개는 우리 제이랑문의 블로그에 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또 나가고 있죠. 오늘 바쁩니다. 네, 또 나가고 있는 우리 제이랑문의 블로그도 예,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 20위부터 좀 알아볼까 합니다. 전부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20위부터 좀 이렇게 쭉 훑어볼 텐데요. 20위를 차지한 가수 조금 생소한 가수인데, 니카이도 카즈미. 니카이도 가슴이 어떤 가수입니까? 二階堂和美内外のインディーシーンを中心に活動していた 책을 읽고 二階 계십니다. 堂和美が単なる歌物の担い手から 한국말로 읽어주셔야죠. ええかそんな갑자기 할 수가 없어. 니카이도 카즈미도 약간 저기 일본의 전통 음악풍의 그 노래를 좀 특이한 창법으로 불러주는 가수죠. なぜさよならも言わぬまま悔やんでもこのバカは同じ過ち繰り返す輝きが座標軸の上で
るサーチ本当に必要なもの以外全く必要じゃない何かあったら周りのいい友達が助けてくれたりありがとうごめんなさいっていうより行動が大事みんな言うお金よりも愛だから貧乏なんて気にしない 이 리스트 자체가 굉장히 약간 대중성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굉장히 작품만을 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되게 막 알려져 있지 않은 뮤지션들도 굉장히 상위권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향이 이 있어요. 가수도 그런 가수 예, 축에 약간 속하는 그런 가수입니다. 가수도 축에 약간 속하고 평론가 취향의 어떤 그런 순위군요. 그렇죠. 이제 이 잡지 자체가 굉장히 이제 옛날에부터 창간되어 왔고 이제 한 50년 정도 된 잡지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계신 분들도 어쨌든 그런 약간 예전에 약간 영미록에 대한 약간 반체제, 반권위적인 약간 그런 성향에 대한 음악에 대해 굉장히 리스펙을 해온 그런 경향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이어져 오고 있고 그래서 단순히 약간 트렌디한 것보다는 진짜 이 지금에 있어서 뭐 남들이 할 수 없는 음악들 아니면은 애 것을 잘 가져와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하는 약간 이런 음악들에서 굉장히 평가를 잘 해준다. 그러니까 평론가들이 좋아하는 음악이 반드시 대중들이 좋아하는 음악으로 그렇죠. 연결되지는 않잖아요. 뭐 예를 들면 캡틴 비프앗 아무도 안 듣는데 평론가들은 별 5개 만점 이러는 16위에 오른 가수가 이제 히토미토이 우리나라에도 내한 공연 왔었던 방문했었던 가수기도 하죠. 다이브라는 앨범이 수록되어 있는 이 CD에 이제 수록이 되어 있는데 시티팝으로 시티팝이죠. 분류되죠? 그렇죠, 시티팝이라고 볼 수 있고. 飛び込んだ週末がスラッサイド暗がりを照らしてく 최근 약간 시티팝 리바이벌의 흐름이 2010년대에 네, 계속 지금. 있어왔어요. 그래서 같이 뭐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서치모스 15위를 차지한 서치모. 서치모스는 이제 15위 15위. 앨범인데 이 작품이 진짜 저는 제가 뽑은 1위. 예, 선업 씨가 내가 그동안 오, 브런치나 이- 글을 봐와서 알잖아. 이- 선업 씨가 굉장히 애정하는 밴드. 이 밴드는 제가 봤을 때 2010년대에 어느 흐름을 진짜 만들어낸 근데 제가 수업 씨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서치모가 이제 이 앨범에서 굉장히 그루브하고 세련된 음악을 들려주다가 요 다음 앨범에서 느닷없이 브루스 앨범을 내지 거의 않았습니까? 뭐 프로그레시브, 네. 아레나 지향. 저는 그 앨범 듣고 귀로 넘어갈 뻔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서치모스라는 밴드가 저는 몰랐던 게 이렇게 이런 음악으로 팬층을 딱 잡아놓고 나서 그 다음 앨범이 이 팬들을 안 좋아하는 음악이에요. 느닷없이 갑자기 확 깊어지는 네. 예, 그런 음악을 내놨는데 굉장히 깜짝 놀랐고 근데 이 앨범 어쨌든 이제 일본의 블랙뮤직 씬이 음지에서 양지로 확 올라오게 되고 젊은 사람들이 아 이게 멋있다 이런 것들을 하나의 문화로서 받아들이게 한 결정적인 결정적인 역할을 결정적인 하는 작 그리고 스테이 튠이라는 이 노래가 진짜 뭐 힙스터 사이에서 진짜 인싸. 네, 일본의 인싸들이 진짜 좋아할 근데 만한 그 곡은 한국에서도 힙스터들한테 굉장히 진짜? 화제였죠. 그래요? 네. 그러면은 도쿄 프라이데이 나이트 예. 그럼 어쨌든 내가 지금 음악바를 하고 있잖아. 네네. 이거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겠네. 그렇죠. 그래야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전에 이제 일본 음악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도 이런 음악에 대해서는 이제 거부감을 갖지 않게 되게 음악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한 뮤직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음악이기도 하고요. 처음에 자미로콰이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런 느낌도 좀 받았어요. 네. 근데 본인들도 자미로카 제 인터뷰를 몇 년 전에 했었는데 그 펜타포트로 내한했을 때 인터뷰를 한번 했었는데 본인들도 자미로카의 영향 굉장히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요. 어쨌든 한국 대중들에게 본인들의 음악이 어떻게 들려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기도 했고 네. 황건업 씨 본인 이제 개인적으로는 2010년대 이걸 1위로 이제 뽑으셨던 음반인데 네. 흑백 노래자랑 나와서 흑백 노래자랑 NHK NHK 홍백전에 아, 네, 네. 홍백전에 출연. 10 뮤직 매거진에서는 이제 15위에 이 음반을 랭크를 시켰습니다만. 자 그럼 14위는 이제 14위 그 위 순위를 알아볼 텐데요. 14위에 이제 세로라는 그룹이 들어 있는데 이 세로가 14위에도 돼 있지만 5위에도 역시 예, 앨범이 랭크돼 있는데 오스케어 라이드라는 앨범이 5위에도 올라 있는데 이 세로는 어떤 그룹인데 이렇게 상위권에 두 장이 마찬가지로 나와요? 시티팝적인가요? 약간 시티팝이라고 하는데 밴드 뮤직에 블랙 뮤직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융합시켜서 그 안에 그리고 일본의 팝적인 것들을 잊지 않고 잘 이렇게 스며들게 만든 어떻게 보면은 인디 록에서 머물 수 있던 것들을 메이저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발현시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디록과 메이저록의 구분을 어떻게 보면은 되게 무너뜨린 밴드라고 할 수 있고요. 세도도 마찬가지로 내한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옵스큐어 라이드가 5위인데 저는 그 밑에 있는 그 폴리 라이프 멀티 이거를 더 넘기 더 최근 앨범이 네. 그러니까 옵스큐어 라이드는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약간 스탠다드함을 정립시킨 앨범이면은 이 사지 폴리 라이프 멀티 이거는
그 시도 굉장히 색다른 여러 가지 시도. 실험을 좀 해본. 아프리칸 리듬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되게 토속적인 되게 그런 느낌이 굉장히 잘 스며들어서 내가 듣고 있다 보면 뭔가 주술에 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약간 굉장히 사이키한 느낌도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본인이 장르적으로 약간 사이키델릭이나 약간 좀 그런 걸 좋아하시면 오히려 사집이 더 좋습니다. 그 선우 씨가 평가하는 그 세로는 어떻습니까? 그 평론가들이 좋아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이제 대중들의 취향에 더 가까운? 반반. 근데 세로가 이제 시대가 이렇게 변하면서 점점 이제 힙스터 취향이 돼가는 거예요. 세로도 그래서 점점점 앨범이 거듭될수록 더 반응이 많이 돼요. 사실 이 앨범 같은 경우는 오리콘 차트 1위 하는 앨범이거든요. 4집 자체가 3집까지는 한 10위권 아 오리콘 차트 1위 할 정도로. 앨범이 잘 나갔어요. 이 앨범 자체. 오리콘 차트 1위 차지하는 가수라면 거의 슈퍼스타급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앨범이 이렇게 많이 팔렸고 그래서 지금 대중들에게도 어느 정도 반응이 있는 그리고 공연 진짜 잘해요. 그때 제가 라이브 상상마당 KTNG 상상마당에서 라이브를 했었는데 와 그때 보고 진짜 이 음악으로 듣는 거 이상으로 라이브를 보고 더 팬이 돼가지고 예, 나중에 뭐 있으시면 기회가 있으시면 반드시 좀 라이브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로 주목해만 볼만한 그런 밴드가 되겠습니다. あ来たあの曲が来たねえ今君も気づいたまぶたの帽子の奥のまぶたに光が跳ね返る背筋を伸ばして準備する気持ちを抑えて準備する 자 그리고 이제 또 상위권으로 계속 가보면요 12위에 좀 한국에서도 대단히 팬이 많은 우타다 히카루의 앨범이 랭크가 돼 있는데 12위가? 네, 12위. 네, 우타다 히카루의 이 몇 앨범이 년도 앨범이죠? 좀 오래간만에 나온 앨범이죠. 2016년 2016년에 어쨌든 한번 잠적을 하고 나서 네. 이제 한번 활동 중단을 하고 나서 낸 앨범이라서 더 의미가 있는 작품이에요. 오랜만에 컴백 앨범이기 네, 때문에 못 닫아 있거든. 또 여기에는 젊은 가수들이 또 많이 발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앨범에 그렇죠. 참여하면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더 의미를 둔 그런 앨범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NHK의 그 아침 드라마였던 아빠 언니 뽀뽀네짱이라는 예, 그 주제가를 우타다 히카루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 앨범에 그 곡이 수록이 돼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히카루보다 히카루 엄마를 더 좋아해요. 후지 케이커. 후지 케이커. 누나는 굉장히 유명한 가수죠. 네. 이 앨범에는 근데 사실 그 아빠 언니의 그 주제가였던 하나타바와 키미니라는 곡이 좀 이질적으로 좀 느껴지는 앨범에 좀 앨범 자체는 잘 안 녹아드는 그런 느낌도 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앨범의 대중적인 포인트를 이 곡에 몰아놨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굉장히 현악 편곡 중심으로 굉장히 선율 자체가 엄청 잘 짜여진 그런 작품으로 저는 보이고요. 특히 저는 이제 주목하고 싶은 게 이게 9번 트랙, 이 망각이라는 제목인데 이 망각. 피처링한 코어가 여기 17 예. 여기 10몇 위에 올라있죠? 17위에 올라있거든요. 예. 굉장히 이 일본 힙합 씬에서 굉장히 빼놓을 수 없는 2010년대 힙합을 얘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뮤지션이고 그리고 하프입니다. 혼혈입니다. 한일 혼혈이에요. 그건 한일 혼혈이라서 한국 쪽과 네, 황씨라서 황을 일본어로 발음하면 코어가 되기 때문에 코어로 우리나라 뮤지션과도 굉장히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코어의 이 앨범 자체도 굉장히 그 이전에는 없던 코어가 등장하고 나서 굉장히 영미권의 트렌디한 비트들을 바로 반영한 다음에 진짜 말하듯이 약간 예, 일본 힙합은 딱 들으면 그냥 일본 힙합 냄새가 확 났었는데요. 그쵸. 그 정형에서 좀 벗어났군요. 사실은 힙합씬은 전 세계가 같이 돌아간다고 그쵸.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일본은 사실 떨어져 있었다면은 이런 코어 같은 뮤지션들이 활약함으로써 점점 더 점점 더 트렌디해. 영미권이나 이런 트렌드 쪽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랑 일본과 요즘 힙합 이런 R&B 뮤지션들 간의 교류가 콜라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콜라보가 많아집니다. 이 앨범의 그 일반적인 평도, 그 뮤직 매거진에서도 평도 코어를 발굴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거 이 하나만으로도 앨범에 가치가 있다라는 이런 평가를 했는데요. 그렇죠. 인디씬에 이제 아는 사람만 아는 뮤지션이었다면 이 앨범을 통해서 코어가 누구야? 찾아듣기 시작했다는 거죠. 선물 고마워. 자, 저희가 이 잡지의 그 경향을 좀 알아봤는데 이제 본격적인 그 10위권 순위를 알아보기 앞서서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것 같아요. 저희가 2부 시간에서 탑 10 안에 들어있는 그 순위가 높은 앨범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인사드릴까요? 자, 제이뮤직 아카이브!